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용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디버거, 유명한 파이썬 디버거의 PDB를 한번 아주 기초적인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글은 이 제목을 다 입력하실 필요 없고 PDB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글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PDB는 파이썬 디버거 깔끔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이썬 코드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파일은 이 test.python 파일인데요. 자, 이 코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역직렬화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피클이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클래스를 직렬화 혹은 그 직렬화한 거를 복원하는 거, 역직렬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이 이제 파이썬 버전을 막론하고 현재도 유효한 역직렬화 관련 취약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코드는 이제 그와 관련된 POC 코드예요. POC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데 덤스 함수에서 직렬화를 하고 그거를 이제 역직렬화 할때 요 함수에서 취약점이 발생하는 그 부분만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입니다. 물론 관련된 과정은 취미로 해킹 4편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 PDB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파이썬 M은 이제 모듈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PDB를 소환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거냐면 test.py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롬프트가 바뀌고 현재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4번 라인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 라인입니다. 현재 이 라인의 위치에 있다.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애초부터 스탑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이썬 코드에 삽입을 해가지고 그냥 실행만 해도 해당 위치에 멈추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한번 열람을 해보게 되면 import pdb 이거 보이시죠? 먼저 모듈을 이렇게 불러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pdb.setTrace 요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이 설치된 라인의 다음 위치에 여기도 설치가 됐으니까 요 다음 라인에 이렇게 두 군데에 한 번씩 멈춰주게 됩니다. 요거는 바로 실행만 해주시면 돼요.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 16라인에 멈춰 있다.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C를 누르면 컨티뉴거든요. 다음 멈추는 구간까지 쭉 진행해라 그건데 자, 두 개 라인 뒤인 18라인에 멈췄고요. 지금 요거랑 내용이 같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버거 프로그램을 켰는데 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다른 디버거와 특이하게 다르다 뭐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물음표를 입력을 하게 되거나 H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help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다. 이러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H 다음에 만약에 나는 세부적으로 이 B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H 띄고 B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긴 제가 실수로 엔터를 2번 눌렀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정리한 요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도움말을 출력을 할 수 있더라.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N 스텝 오버예요. 스텝 오버. 자, 현재 위치를 그 전에 현재 위치가 어딘지 살펴볼게요. 일단은 리스트의 약자 L 입력해 주시면은 최초 입력 시에 이렇게 화살표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 부분에서 멈춰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를 한번 누르게 되면 그 이후의 라인이 쭉 나오는데 EOF라고 나오죠. 이거는 end of 파일의 약자예요. end of 파일. 파일이 끝났다.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고 엔터를 누를 때마다 이후 코드가 나오는 게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지 않아도 혹은 L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이후 코드들이 쭉 계속 11개 라인씩 나오게 됩니다. 혹은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L 한 다음에 나는 13번째 라인을 보고 싶다. 그럼 13번째 라인이 가운데 위치하게 되죠. 위아래로 5줄 해가지고 총 11줄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나 13줄부터 26줄까지 끝까지 다 보고 싶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13번, 26번 다 나오죠.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오버. 스텝 오버는 현재 라인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한다 라는 의미인데, 스텝 인투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텝 오버는 넘어간다는 거야. 넘긴다. 근데 스텝 인투는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스텝을 오버, 요거는 그냥 다음 라인으로 넘어갈 때 스텝 오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스텝 인투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자, 이 라인을 살펴봤더니 얘가 만약에 뭔가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N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라인인 19라인으로 갑니다. 현재 18라인에서 19라인으로 와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킬게요. 현재 위치에서 N 한 번, 두 번, 현재 위치 여기죠. 여기서 S, 스텝 인투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가지거든요. 1374라인에 와 있대요. pickle.py라는 파일에. 자, 위치가 다른 이유가 있죠.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덤스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얘가 얘잖아요. 이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안으로 들어간다. 스텝 인투. 안 들어가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간다. 스텝 오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스텝 아웃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는 없더라고요. 명령상에는. 스텝 아웃은 인하고 반대예요. 만약에 현재 위치가 여기면은 스텝 아웃은 끝까지 실행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건데, 정확하게 스텝 아웃이다 라고는 안 써있지만 이 R, 이게 좀 비슷해요. 현재 함수가 값을 반환할 때까지 끝까지 실행을 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스텝 아웃은 좀 이 리턴 얘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스텝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썼던 이 continue, 다음 중단점까지 실행한다, 이건데 정지시킬 위치를 여러 군데에 이제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해당 위치까지 중간에 뭐 리턴이 있던 뭐가 있던 안으로 들어가건 말건 상관없이 쭉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턴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리턴하고 N 하면은 나와졌죠? 아까 여기 있다가 이제 나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멈추고 싶은 위치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한번 멈추고 이 위치에서 C, continue 명령어를 주입을 하면은 다음 멈추는 위치까지 진행을 하는데, 요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 차이가 나든 뭐 1000줄 차이가 나든 10,000줄 차이가 나든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버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기본적인 사용법은 B 한번 입력을 해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현재 설정된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번 라인에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설정이 된 거예요. B를 입력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는 넘버, 아이디를 이렇게 하나씩 부여를 받게 되고요. 어떤 파일에 몇 번 라인이다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15번 라인 이렇게 보게 되면은 B가 붙어 있습니다. 쭉 진행하다가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면 잠시 중단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라인으로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함수로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제가 메인 이렇게 지정을 했더니 메인 함수 앞에도 B가 붙죠. 아니면 조건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변수가 예를 들어 베리어블 1번이 있었다. 나는 9번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 거예요. 그런데 콤마 하나 찍고 베리어블 1번 변수가 0보다 큰 값일 때 해당 위치에 멈춰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하고 지우고 하는 게 사실은 귀찮아요. 그래서 온오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enable 여부에 yes yes 돼 있잖아요. 얘를 이제 강제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yes일 경우에만 해당 브레이크 포인트가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enable 되어 있으니까 disable 1번 하고 확인해 보면은 no로 바뀌죠. 코드 확인해 보면은 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용되는 그런 포인트는 아닙니다. no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5번째 라인의 이 B는 사용되는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enable 하면은 활성화를 할 수가 있죠. enable 하고 확인해 보면 yes 돌아왔죠. 그리고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의 약자인데 CL 입력을 하시고 브레이크 포인트 2번 뭐 지웠다고 하면은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1번도 지우고 하면은 이제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가 제거가 됐습니다. 자, 다시 껐다 킬게요. 자, 그 다음에 유용한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잠깐 위치 좀 시키겠습니다. N 여기서 S 들어와서 현재 위치 여기고요. 한 칸 내려와서 네, 이 상태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스택을 이제 추적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물론 함수 기준인데 W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where를 입력하셔도 되고 bt를 입력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약간 보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함수를 통해서 현재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초에는 test.py에 23번 라인에 main이라는 함수가 있었다. 그 내부에서 이러한 함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함수는 18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더니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표시가 있으면 현재 위치예요. pickle.py라는 파일에 1375번 라인에 덤스라는 함수 내부에 이 코드가 현재 위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추적을 해줍니다. 과거 이력을 기록을 해주죠. 이것도 참 굉장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조금 더 고급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up의 약자인데 u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뭔가 바뀌었어요. 자, w로 확인해 보면 구분을 해드릴게요. 여기랑 여기 이건데 아까는 여기 있던 거가 한 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함수를 경유해서 이 경로에 위치를 하게 됐는데 이동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로 잠깐 돌아가 보는 겁니다. 돌아가서 당시에 사용했었던 변수, 들어갔던 값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칸만 이동되는 게 아니고 한 칸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한 칸 더 올라왔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운 입력하셔도 되고 D 누르셔도 되고 어찌됐든 현재 위치는 세 번째 1375 라인 덤스 함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과 이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 악스의 약자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함수 있잖아요. 현재 위치 덤스 함수에서 파라미터가 두 개거든요. OBJ랑 프로토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이 아규먼트에 저장된 값이 뭐냐? 그거를 이제 한 방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 악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BJ에는 객체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프로토콜에는 여기에 강제로 설정해 준 거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PDB 자체가 파이썬 코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파이썬 코드가 먹어요. 예를 들어 뭐 OS 임포트 해가지고 OS의 시스템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런 명령어가 먹는다 이거죠. 프린트 해가지고 프로토콜 여긴 뭐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 물론 장단점을 따져보면 되게 많겠지만 그 중에 제가 약간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C 언어를 제공을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이썬 자체가 C 언어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코드들이 중간중간에 혹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어떤 성능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덤스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파이썬 제가 가진 게 버전이 이제 3.7 버전인데 여기서는 C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피클의 덤스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언더바 피클의 덤스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가 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이썬 3.7 버전으로 제가 구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메인 함수의 덤스 부분에서 S를 눌러도 얘를 못 찾아요. 그냥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면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몇 가지 소소한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사용하기 간단한 아주 유익한 모듈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PDB 소개 및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